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북주 무제 패불, 그다음에 양무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양무제랑 이제 위아래로 나라들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중국에 위아래로 나라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양무제 뭐 대단한, 여러분이 지금도 양무제 이름을 알 정도니까, 그래서 근데 들으면 더 대단해. 들으면 더 대단해.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 문화를 제 양무제가 엄청나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양무제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할 때는 안 가르쳐줘. 뒤에 나올 거야, 뒤에. 그래서 끝까지 봐야 그거를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아니면 잘 못 들어. 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양자강, 그 다음에 여기 회수, 그 다음에 이게 황하 이렇게 해서 이 북쪽을 통일하는 게 북위가 통일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날름 잘라가지고 동위, 서위. 동위가 어딜까요? 동쪽이 동이겠지. 서쪽이 서위겠지. 서쪽이 서위겠지.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북제, 이걸 또 밀고 북제, 이걸 또 밀고 북주, 이렇게 양쪽으로 동군 서군 해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동서로 나누는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지금 유목민들의 세력은 이쪽이 좀 더 강한 거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이렇게 갈려서 싸우는데 결국은 북주가 통일합니다. 북주가 통일합니다. 그때 이제 북주의 3대 황제가 누구냐면 북주의 무제예요. 이 무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시호에 무자 들어가면 다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무자 들어가면 전부 다 센 사람이에요. 주변 다 패는 사람. 그렇게 해서 무자 시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문자나 세자가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다 공부하는 사람. 성자 들어가면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성자 들어가면. 시호에 성자 들어가는 사람도 있나? 성인 성자? 성인 성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세종도 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종. 이룰성자. 이룰성자. 이제 다 체계를 갖췄다. 그래. 성종. 성종. 백제 성왕이 있어요. 성왕. 성스러운 왕. 그 백제 성왕, 그 다음에 진흥왕, 이런 분들의 또 모델이 된 거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양무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시호만 봐도 대충 그 양반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전체 업적이라든지 성격을.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제위 전체 이렇게 보면 36살에 36살 맞죠? 35살, 36살, 그죠? 전체 나이를 따져 36살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74년에서 577년 동안 이제 패부를 하는데, 자기네 나라에 있는 전체를 불교를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 싹쓸이 하는 게 이때는 북이 태무제하고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도사가 나오긴 나와요. 도사 장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유원숭이라고, 이 양반이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속퇴했는데 불교를 공격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속퇴해도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속퇴해서 불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격하는 쪽이에요. 좀 정체가 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교하고 불교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러니까는 저 시기는 사면학이 유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면학과 불교의 경쟁이에요. 그리고 그 사면학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힘을 받는 건 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할까,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상대를 제낄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도교 쪽이 오히려 성을 지키는 쪽이고, 불교가 사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토를 먹어 들어가는데 도교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파먹고 들어오는 거야. 야,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지는 못하겠고 그냥 다이다이 붙어서는 못 이기겠고 그러니까 정권에 이렇게 삼삭 해가지고 결국은 싹쓸이를 한번 시킵시다. 이렇게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태무제 사건. 물론 북위의 태무제도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종교적 비중이 훨씬 커요. 훨씬 컸어요. 그런데 이 장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쑤셨는데 장빈은 국염지만 또 못해요. 그 북위 태무제 때 하던 그 바람 넣었던 국염지는 원래 유명한 도사입니다. 도교사 전체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입니다. 국염지는. 그래서 유명한 도사하고 이렇게 약도 잘 팔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장비는 좀 찌리합니다. 그래서 무제한테 얘기를 하니까 무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제는 도교가 상당히 매력적인 종교예요. 특히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장생불사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죽은 뒤에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좋은 걸 뭔가 이렇게 비방이 있는데 그걸 먹기만 하면 젊어져. 솔깃하지 않아요? 이 불사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거는 특히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젊게 살고 싶은 그리고 저기서는 이제 약을 팔 때 뭐라고 파냐면 이걸 하면 젊어진다. 그게 반노 환동이에요. 노를 바꿔서 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귀가 솔깃하지 않아요? 될 수만 있으면 안 되니까 문제지. 될 수만 있으면. 불교는 죽은 뒤에 이제 뭘 어떻게 좀 잘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 상태로. 있는 사람한테는 좋지. 없는 사람한테는 아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상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혹하긴 했는데 무제가 혹하긴 했는데 무제가 저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완전히 저런 데 빠질 사람 같지는 않고 여러 성향들을 봤을 때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불교를 털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원에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군대를 키우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를 북제를 밀어버리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기왕 이렇게 그것도 좀 땡기기도 하고 이참에 얘네를 싹 밀어서 그 돈으로 군자금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남자들 많네. 군사를 좀 만들고 어때? 야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하통일하겠다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기록이 뭐냐면 홍명집 이게 광홍명집은 승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전에 우리가 삼원불경 왕자론이나 안 그러면 모자 이용론 볼 때 홍명집은 승우가 쓴 거고 광홍명집 이거는 2탄입니다. 2탄. 이거는 당나라 때 도선 스님이 쓴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도참에 그 당시에 세간에 흐르는 말에 승려가 천하를 얻는다 이런 말이 있었대. 그러니까 승려가 황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 누가 퍼뜨렸겠어요? 도사가 퍼뜨려. 저런 거는 저런 소문을 냈다 하면 저거 끝납니다. 저 비슷한 소문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게 조광조,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 그거 조광조가 냈겠어요? 그 소문? 내면 죽어. 그래서 저게 도사들이 이제 저런 게 있으니까 저쪽에서 잘못하면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저거를 제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권에 보면 8권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 10권에 보면 무제가 뭐라 그러냐면 조세가 증가하고 병사가 늘어나서 천하가 평정됐다. 이 화북을 내가 다 차지했다. 무슨 뜻이냐면 조세가 늘어났다는 게 뭐예요? 갑자기 세금이 왜 늘어났겠어요? 불교를 털었지. 그러니까 면세 집단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절을 털면 그 절의 재산도 땡기게 되는 거고 그 장원이나 이런 데서 땅에서 나오는 세금도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승려들은 다 면세 집단 병역의 의무가 없는데 병역을 살든지 안 그러면 병 살기 싫으면 돈을 내든지거든. 그럼 당연히 강력해지겠죠. 저렇게 이제 만들면 뭐 아니면 도예요. 저 비슷한 걸 이제 또 하는 분이 또 있어 역사에. 나중에 당나라의 무종이라고 또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혼란해져요. 저런 비슷한 걸 해서 더 좋아질 줄 알았더니 나라가 막 치고받고 이제 막 혼돈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무제 때는, 북주의 무제 때는 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저 때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할 때예요. 그러니까 군벌 체제들 시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선 초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군벌 집단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 뜻에 안 맞으면 갈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조선 후기라고 생각해봐. 조선 후기에 만약에 종교를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다 없애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학 같은 거 일어나고 막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거든요. 통제 못해요. 그러니까 군벌이 굉장히 강력할 때는 문제가 있으면 그쪽을 쭉 가르면 돼요. 쭉 갈아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예의가 없어. 그래서 이 무제가 결국 이걸로다가 해서 이쪽을 통일하는 거죠. 근데 574년에 이 무제가 재밌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저 장빈하고 토론을 시켰대. 토론을 시켰대. 자, 장빈이라는 도사가 있는데 이 도사가 불교는 쓸모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대론자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왔대. 와, 저 양반 진짜 대단해. 저 양반 진짜 대단해. 그 황제 앞에서 대론을 하는데 장빈이 졌어요. 그러니까 장빈이 이게 안 돼.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이게 머리도 좀 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요. 장빈이 졌어. 그러니까 무제가 명분이 없잖아. 너네는 구라 집단이기 때문에 싹쓸이를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자신해갖고 내보내줬더니 그렇게 해서 황제 앞에서 딱 해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싹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황제가 무게를 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졌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1대1로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왜? 이쪽은 황제 후광을 입고 있잖아. 지금 황제 대리 선수로 나온 거잖아. 똥개가 50%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 90몇 프로를 먹고 들어가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이긴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있대? 이렇게 해서 무제가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마디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연이 거기서 무제도 쥐어박아요. 근데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밀리면 뒤가 없어. 지금 상황이. 상황이 없어.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약간 반전합니다. 어떻게 반전하냐면 원래는 불교만 싹쓸이를 하겠다 해서 도교도 그러면 같이 갈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도교 쪽에 원래 이렇게 좀 결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도교는 약하게 처리를 하고 불교는 잔인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래서 이제 불교가 싹쓸이가 됩니다. 그때 완전히 뭐 절단이 나요. 진짜 모든 승려는 이제 이게 감정으로 할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북이 태무제 때보다는 낫습니다. 상황이. 왜? 북이 태무제는 신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도교가 옳은 거고 불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승려를 어떻게 하냐면 죽입니다. 죽이는 쪽으로 합니다. 조금만 이러면 그냥 죽이는 쪽으로 합니다. 여기는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세력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퇴를 시켜서 군인으로 만들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죽일 필요가 없는 거지. 재활용하는 거지. 자기의 목적이 있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그나마 북이 때보다는 덜 죽어요. 사람은 덜 죽어. 근데 절은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거고, 그 당시 수백만이 이제 환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577년에 이 북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한 말이 저거죠. 조세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군사가 늘어가지고 결국 이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저거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번 더 이제 쐐기를 받기 위해서 저 북제의 수도가 업이었는데 업이라는 데에서 승려 500명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북제의 승려들이에요. 그리고 북제가 불교가 훨씬 큽니다.
기록에 보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데서 승려들을 500명, 대표들을 500명 모아놓고 자, 이제 이 동네도 불교를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이면 그냥 쓸어 이러면 되는데 그걸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500명이 한 명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지금부터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반댈세. 야,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그렇게 한 분이 정영사 회원이에요. 정영사 회원. 회원 스님 혼자서 이 있습니다. 이 얘기 제가 저번에도 해드렸어요. 정영사 회원, 정법사 회원, 여산 회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저 정영사 회원 스님이 반대했대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뭐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비지옥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아비지옥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무제도 진짜 배짱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다면 내가 가겠다. 와, 세지. 내가 하나 희생해서 지옥 가더라도 불교 정리하고 그게 만약에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내가 간다. 이렇게 받아쳤다는 거예요. 야, 거기까지 좋았지. 거기까지 좋았지. 그래서 북쪽에서도 싹쓸이를 당해요. 그리고 저 북위 시대 북주 시대하고 북위 시대 때 패불은 이게 전국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쪽에서 싹쓸이를 당해도 나중에 이쪽에서 다시 회복만 시켜주면 이 밑에 게 올라온다고. 이해가 되시죠? 통일 왕조에서 싹쓸이를 당하면 난리가 난다. 그게 당나라 때 무종의 회창법난이에요. 그때 이제 교종이 날아갑니다. 화엄종이라든지 이런 교종 같은 게 거의 다 날아갑니다. 회복 불가 판정으로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는 다시 해드릴 거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쪽에서 날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쪽에서 복구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풀어만 주면. 근데 이 사람이 결국 패불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바로 죽어요. 그게 이제 저는 단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성 종기가 온몸에 퍼져서 죽었다. 남조를 정벌하려고 했는데 악성 종기가 온몸에 퍼져서 죽었다. 수은 중독이나 납 중독 같은 걸로 해서 몸에 아마 창이 생기고 뭐 그랬을 거예요. 저게 단약 먹으면 대부분 상태가 메롱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광증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냥 추정만 합니다.